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0과 1의 조합으로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진수 체계, 그리고 진법 변환, 이진수에서 8진수, 16진수, 10진수로 어떻게 쉽게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보수 체계,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수체계를 사용합니다. 보수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10진수 또는 문자, 10진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법은 10진법일 텐데, 10진법에서 사용하는 0부터 9까지의 어떤 숫자를 어떻게 부호로 표현할 것이냐, 그런 문제, 또는 한글 또는 영문자와 같은 문자들을 어떻게 코드로 부호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제 이진법을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데, 컴퓨터 내부에서 기억 장치하고 어떤 레지스터의 사이에 어떤 정보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어떤 물리량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날로그 성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압을 생각을 해보면 아날로그 컴퓨터,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이 전압을 연속적인 양으로 표현을 하죠. 연속적인 양으로. 이 전압이 변화하는 이 커브가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전압이 낮은 부위를 우리가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압이 낮은 부분을 0이라고 표현하고, 전압이 높은 부분을 우리가 1, 예를 들어서 0V 근처에 있는 양을 0이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뭐 5V 부근에 있는 양을 1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디지털 부호로 코딩할 수 있냐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0, 10, 11, 1,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0이었다가 갑자기 1로 변화하기도 하고, 1이었다가 0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0에서 갑자기 1로 변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하지 않게 디스크리트하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요 선들은 편의상 연결해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보는 우리가 시계를 보더라도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량이 컨티뉴어스하게 분침, 시침이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이런 숫자 하나하나들이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0과 1의 조합으로 이진수로 요 시계 내에도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에서 3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바이너리로 0, 1이 10진수로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는 10진수, 2에서 3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0, 1이 11로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0이 1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게 불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데이터가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된다.
디지털 시스템은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입력 측의 작은 신호의 에러가 여기서 발생되는 조그마한 에러가 출력 쪽에 큰 에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점의 값이 소점 이하의 단위로 조그마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복잡한 다단계의 연산을 통해서 출력 측에는 그 에러가 누적되면 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 전압이 조그만 에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으면 논리 값을 논리 1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낮은 전압의 값이 다소 이렇게 어떤 에러가 섞이더라도 요 부분에 아래 전압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전압에 대해서는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러에 견딜 수 있는 어떤 immunity 에러에 얼마나 면역성이 높으냐 하는 측면에서 이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에러의 내성이 강함으로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을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보를 내부적으로는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두 개의 디스크리트한 불연속적인 값을 사용하게 되겠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 논리 제로의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논리 1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압의 이러한 범위 내에 있으면 논리 1로 인식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로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러한 낮은 전압의 범위 내에 있으면 논리 0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0,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모든 정보가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0이 뭐고 1이 뭐냐? 그 얘기는 1은 이와 같은 높은 전압의 범위 내에 있으면 1이라고 인식하고 0이면 0이라고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왜 이러한 범위를 두었냐면 아무리 정교한 디지털 회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압이 0이면 논리 0으로 인식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오차의 범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두는 것입니다. 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전압값을 취하면 얘는 0인 상태냐 1인 상태냐, 그거는 우리가 0인 상태인지 1인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즉 unknown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unknown 상태가 되므로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0과 1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0과 1의 범위가 출력 측의 경우하고 또 입력 측의 경우하고의 요 전압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그렇죠? 요 입력 측의 경우 1로 인식하는 전압의 범위가 출력 측의 1로 인식하는 1의 범위보다 훨씬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회로에 출력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를 또는 어떤 회로에서 입력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0과 1의 범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0과 1의 전압의 범위가 다르다. 그건 뭐냐면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노이즈랄지 잡음이랄지 기타 성분, 불필요한 신호 성분이 끼어들 수가 있겠다. 끼어들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의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잡음 또는 불필요한 신호가 끼어들 수 있을 텐데 얘네들까지도 포함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1의 범위 또는 0의 범위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낄 수 있는 최대의 범위, 최대값, 이걸 최대 레인지 범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잡음 여유, 노이즈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의 종류를 간단히 분류를 해봤습니다. 취급하는 자료에 따라서 어나로그 데이터를 취급하느냐, 디지털 데이터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컴퓨터 또는 디지털 컴퓨터로 나눌 수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컴퓨터, 이것을 우리가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문서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범용 목적의 컴퓨터, 간단히 범용 컴퓨터 또는 이제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 특수 목적용 컴퓨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Discret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즉 불연속적인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일상 주변에서 보는 어떤 데이터들은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라고 할지 또는 온도라고 할지 기압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불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이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으로 받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러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AD 컨버터, AD 변환기,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기, 간단히 AD 컨버터, AD 컨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AD 변환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내보내는 이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뭐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DA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연에서 접하는 이런 아날로그 양하고 이 디지털 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투 아날로그 변환을 해주는 그런 회로가 바로 ADC 또는 DAC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한다. 우리가 부르는 이제 보이스 음성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예를 들어서 CD로 만들 경우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어떤 CD 레코더가 필요할 테고, 이 CD 레코더에 있는 이 데이터를 또 이와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 아날로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아날로그 오디오로 아날로그 양으로 또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것은 또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변환을 해서 우리가 스피커로 이 자연의 우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출력될 수 있도록 이 중간에 AD 컨버터, DA 컨버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이즈 이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서 잡음이 중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잡음이 끼어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잡음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아날로그
아날로그 시스템의 경우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 아날로그 시스템의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잡음이 끼었을 때 이러한 잡음들이 그 다음 연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가감 없이 반영이 되는데,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로직 0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잡음이 낄 수도 있고, 로직 1인 부분에서도 잡음이 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압 범위 내에 있으면 얘는 간단히 그냥 심플하게 0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잡음이 낀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논리 1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잡음이 중간중간에 다소 끼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잡음에 대한 내구성이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는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바이너리 시스템, 디지털 회로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면, 그 다음에 블랙박스로 본다면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는 신호가 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입출력 단자 또는 입출력 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신호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게 입력 포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나가는 요 통로, 이것이 출력 포트가 되겠습니다. 포트라고 하면 이제 항구를 이야기하는데, 항구에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듯이 요 디지털 회로에서 입력 신호 또는 출력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요 같은 통로, 관문, 이것을 우리가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통로, 그것을 인풋 포트, 출력 신호가 나가는 통로, 그것을 우리가 출력 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입력 신호가 3비트라는 얘기입니다. 3비트. 예를 들어서 011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MSB, 여기는 LSB라고 쓰여 있습니다. MSB는 뭐냐면 most significant bit를 MSB라고 하고, LSB는 least significant b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most significant bit, 그러면 최상위 비트라는 의미고, MSB, 간단히 MSB라고 하면 최상위 비트고, least significant bit, 그러니까 중요성이 가장 낮은 비트, 그런 의미에서 LSB는 최하위 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11, 1000이 들어올 텐데 ABC에 011, 1000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MSB, 여기를 LSB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MSB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최상위 비트를 MSB, 최하위 비트를 LSB라고 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회로의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리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면 0과 1의 조합으로 0과 1의 조합,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변수, 입력 변수가 이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 즉 000부터 001, 띠리릭 해서 111까지 입력 변수가 3개이므로 입력 변수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할 때, 입력 변수가 3개일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입력의 조합수는 2의 3승, 즉 8가지가 되겠죠. 000부터 111까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입력 변수가 n개이면 모든 입력의 조합수는 2의 n승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트루스 테이블은 입력 변수의 개수 n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입력의 조합수, 즉 2의 n승계의 입력의 조합수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용도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정보를 우리가 0과 1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정보를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진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십진법의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사용하죠? 0부터 9까지 의 숫자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진법에서는 0부터 7까지, 우리가 16진법, 헥사데시멀 16진법에서는 0부터 15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16진법에서는 이제 10부터 11, 12, 13, 14, 15가 있는데 10부터 15까지는 우리가 알파벳을 사용하게 됩니다. A부터 F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16진법의 예를 들어서 3, 4, 1, 0, 3, 1, 2 이게 16진 수다. 그러면 만약에 ABCD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10, 11, 12, 13, 14, 15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혼돈이 생길 수가 있죠. 요게 10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1과 0 두 자리를 의미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12를 의미하는 건지 1과 2 두 자리를 의미하는 건지 한 자리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겠죠. 따라서 16진법에서는 10부터 15까지는 이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 B, C, D, E, F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진법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십진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진수는 0과 1의 조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 0과 1의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십진수를 사용하든 우리는 이러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10진수로 표현하거나 16진수로 표현하거나 8진수를 표현하면 2진수로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진법 변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도대체 얘는 10진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 진법 변환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진법 변환을 수행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0진수를 R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10진수가 28.46이다. 얘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10진수를 R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여기는 28이 되겠고 소수 부분은 0.46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정수 부분은 예를 들어서 R진수, 즉 이진수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2로 계속 나누게 됩니다. 2로 나누면 몫은 14고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14를 2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는 0. 7을 또 2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 3을 또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들을 거꾸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8이라고 하는 10진수는 이진수로 11100 11100이 되겠습니다. 정수 부분은 R진수로 변환한다 그러면 R로 계속 나눴을 때 나머지를 거꾸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소수 부분은 0.46인데 0.46을 소수 부분은 R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R을 곱해준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0.46에서 2를 곱하면 0.9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정수값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수값은 0이고, 자, 그 다음엔 계속해서 다시 R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2를 0.92 곱하기 2를 하면 1.84. 따라서 정수 부분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만을 취해서 다시 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1.68이니까 이 정수 부분은 1이 되겠고. 이 같은 방법으로 소수 부분의 경우에는 R로 계속 1을 곱하고 R을 계속 곱해서 정수 부분을 따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0110 이 순서대로 적어주면 01110이 되겠죠. 따라서 0.46은 이진수로 0.01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적으로 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11100하고 01110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수 부분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게 0.00이나 1.00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언제까지 얘를 계속 곱해야만 되느냐? 정수 부분의 경우에는 몫이 1보다 크지 않은 경우까지 계속 나누면 되겠죠. 계속 나누면 되겠으나 소수 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수든 실수든 어떤 숫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가 유한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릿수만큼 만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8.46 10진수일 텐데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11100.0110이다. 이 표현하고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부분이 제거한 것이 이 아래 편이 되겠죠. 그래서 28.46은 10진수 28.46은 11100.0110 이라고 쓸 경우에 과연 얘랑 같으냐? 실제로는 같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해보면 정확히 28.46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소점 이하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해보고 정확하게 28.46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인데요. 10진수로 259.61을 7진수로 변환시켜보자. 같은 방법입니다. 이 정수 부분은 259, 소수 부분은 0.61에 대해서 7진수로 변환하려면 7로 나눈 나머지를 다 구한 다음에 거꾸로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7진수니까 7을 계속 곱해서 이 정수 부분에 얼마로 나타나는지 얘네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최종적으로 520.416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종이와 연필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진수를 R진수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더 손쉽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간단한 정수에 대해서 이 방법은 이와 같은 간단한 정수에 대해서 2진수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수가 둘, 넷, 여섯, 7자리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값은 얼마가 되겠죠? 여기 자리값은 1이 되겠고 2가 되겠고 여기는 4, 8, 16, 32, 64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웨이트라고 자리값, 번역하면 자리값인데 전문 용어로 웨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01, 01, 000이다. 그러면 얘는 10진수로 32하고 8을 더하면 40이 되겠죠. 얘는 10진수로 40이 되겠습니다. 이런 웨이트 개념을 갖고 이와 같은 정수를, 비교적 간단한 정수를 이진수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7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이진수의 웨이트는 어떻게 변환한다고 그랬죠? 1, 2,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변환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숫자보다 크지 않은 웨이트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요 10진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웨이트 중에 237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웨이트는 얼마가 되겠죠? 12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1이 되겠습니다. 128이 되겠죠? 그럼 이 값에서 128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09가 되겠습니다. 이 웨이트를 차지했으니까 이 값을 빼면 109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109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는 얼마가 되죠? 64가 되겠죠. 그러니까 64 부분이 1이 되고 64 부분의 1이 됐으므로 64에 대한 웨이트를 차지했으므로 64를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4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자리값이 1이 되고 이 값을 빼면 얼마가 되죠? 13이 되겠습니다. 1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는 16이 아니라 8이죠. 8이니까 여기 1이 되고, 그래서 8만큼 또 웨이트를 가져갔으니까 8을 빼면 얼마 남죠? 5가 남습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는 4가 되겠고 4를 빼면 1이 되겠고 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웨이트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그 1로 표시한 부분을 한꺼번에 나열하게 되면 0111, 01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손쉬운 방법, 이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정수를 쉽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10진수를 R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R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8진수로 이러한 숫자가 있는데 얘는 10진수로 얼마가 되느냐, 8진수는 이런데 10진수로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각각의 요 숫자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합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웨이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의 0승, 즉 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의 1승, 즉 8이 되겠죠. 여기는 웨이트가 8의 2승, 즉 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웨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8의 마이너스 1승, 즉 8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8진수 웨이트는 8의 마이너스 2승, 여기는 8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0진수로 얼마냐? 2 곱하기
2 곱하기 8의 자승 플러스 3 곱하기 8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8의 제로승 플러스 4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6 곱하기 8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3 곱하기 8의 마이너스 3승. 요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웨이트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여기는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숫자에 대한 웨이트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4승,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진수로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2의 4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자승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제로승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별히 이진수의 경우는 0을 곱할 필요가 없고 1도 0을 곱한 거는 무의미하고 1을 곱하는 건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1인 부분의 웨이트를 다 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0승 플러스 2의 1승 플러스 2의 2승 플러스 2의 4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5승을 간단히 더해서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진수로 변환이 되겠다. 이 정확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법 변환의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2의 지수승끼리의 변환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의 n승으로 표현되는 2의 n 지수승끼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진수를 16진수로 직접 변환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다든지 16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네 자리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해봐라. 231.461을 2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로 표현이 되므로 2는 0102 되겠고 3은 3은 2진수 세 자리로 표현되니까 011로 표현이 되겠고 1은 세 자리로 표현하면 001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8진수에서의 4는 2진수의 세 자리이므로 1빵빵으로 표현이 될 거고 6은 110, 2는 010으로 간단히 변환이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진수를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2진수로 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궁예지책으로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번 연산의 단계를 거쳐야 되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로 표현이 되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변환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진수 한 자리가 2진수 세 자리로 표현이 되므로 2진수 세 자리가 8진수 한 자리로 표현이 되겠다. 따라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자리는 1이 되겠고 8진수로 표현하면 1이 되겠고 이 세 자리는 3이 되겠고 여기 세 자리는 여기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2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01,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31.462가 되겠다. 자, 그러면 16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비트 수가 다른 거죠. 여기는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4자리. 그래서 F니까 F는 15, 11, 1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진법 변환을 해보기 바랍니다.